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무브 툴로 움직이고 복사하는 것들을 배웠었죠. 그거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브 툴 우리가 전에 캐드를 써보면은 캐드는 스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뭔가 정렬하기 편하고 반복하기가 편했었죠. 3D Max에도 똑같이 스냅 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숫자 3이 있고 말굽자석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 아이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누르게 되면 이 노란 사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노란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스냅이 근데 조금 이상하게 붙는 것 같죠. 이 녀석이 스냅이란 녀석인데, 자 보시면 요 스냅이 어딘가 가서 붙는데 내가 원하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냐면 요 스냅은 기본적으로 그리드에 가서 붙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키자마자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여기서 우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콘에 대고 우클릭을 하면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유닛 셋업하고 우리 프리퍼런스 옵션 세팅하고 똑같이 얘도 한번 설정하고 나면은 웬만해선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에요. 자, 그리드 포인트라는 거 체크 해제하세요. 자, 모든 게 다 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 버텍스와 미드 포인트만 체크를 합니다. 자, 버텍스는 뭐냐면 점이에요, 점. 버텍스는 점이고 미드 포인트는 뭐냐면 선이 있으면 그 선과 선 사이에 점, 그 가운데 점이에요. 자, 나머지 애들은 필요할 때 키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쓰는 거는 뭐 엣지 세그먼트랑 페이스 뭐 요 정도, 그다음에 뭐 센터 페이스 뭐 요 정도를 사용을 하겠네요. 피벗하고. 그리고 기본은 버텍스와 미드 포인트만 켜요. 그다음에 옵션에 가서 보면 중요한 게 요거 두 개를 체크를 꼭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 어, 지지난 시간에 처음 인터페이스를 얘기할 때 프로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락할 때, 락을 해줄 때 락과 프로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프로즌이 뭔지 모르겠다, 프로즌 오브젝트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오브젝트를 프로즌 시켰을 때 우클릭해서 프리즌 오브젝트에 우클릭해서 프리즈 셀렉션을 했을 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잡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안 잡히죠. 무슨 얘기냐면 얼려놓은 프리즈 시켜놓은 오브젝트에 스냅이 잡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를 체크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도면을 불러온 다음에 프로즌 시켜놓고 작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둡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에 enable axis constraints.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체크를 해제를 해버렸을 때는 자 보시면, 자, 이 주전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X, Y, Z가 화살표 하나만 활성화시킬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모든 게 다 활성화되어 있죠. 자, 스냅을 껐을 때는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또는 두 개씩 묶어서 뭐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스냅을 키면 얘가 이렇게 돼요. 한 축만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이거는 요 옵션을 체크를 해 주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거는 항상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때 만약에 XY Z축으로 다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박스의 모서리에 얘 주전자를 이렇게 주전자의 중심을 가져다 놓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X, Y, Z축 세 개의 축이 전부 다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갖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설정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체크 다 해버리고 스냅에서는 버텍스와 미드포인트 이 두 개만 체크해버리는 게 기본 설정입니다. 자, 여기 마커라는 게 있는데 마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스냅에 나오는 노란색이 사각형이에요. 이거의 크기입니다. 이거를 40으로 키워보면 커지죠. 난 큰 게 좋다 하면 키우셔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설정이 있어요. 스냅 프리뷰 레디우스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근처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반경에 들어갔을 때 스냅이 잡힐 건지 프리뷰가 잡힐 건지예요. 프리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프리뷰입니다. 이게 왜냐면 클릭했을 때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프리뷰입니다. 그 다음에 스냅 레디우스. 스냅 레디우스는 뭐냐면 얼마나 가까이 갔을 때 스냅을 잡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얘를 무브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마우스가 요 박스에 내가 원하는 모서리 어디쯤 갔을 때 이게 완전히 잡히게 할 건지예요. 완전히 여기 정중앙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가면 이렇게 잡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범위를 정해주는 게 요 부분입니다. 스냅 레디우스. 그다음 앵글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앵글 스냅 토글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로테이트를 할 때 몇 도씩 돌려줄 거예요. 앵글 스냅 토글을 키면 정수로 딱 떨어뜨려 가지고 정확하게 뭐 5도씩 아니면 2도씩 1도씩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서 이 옵션을 활용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기본을 1도를 놔두고 써요. 퍼센트는 여기 보면 퍼센트 스냅 토글 스케일에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걸 키고 늘리고 줄이고 하면 10%씩 커지고 10%씩 작아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요게 스냅 토글의 세 가지예요. 각각 무브 이게 스냅 토글. 그 다음에 로테이트 이게 앵글 스냅 토글. 스케일 요게 퍼센트 스냅 토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자, 얘는 단축키가 되게 복잡하죠. Shift Ctrl P. 근데 굉장히 얘는 자주 쓰진 않아요. 아주 드물게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단축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스냅 토글과 앵글 스냅 토글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단축키를 아셔야 돼요. 자, QWER이었죠. QWER. Move 그러니까 선택, Move, Rotate, Scale이 QWER 순으로 돼 있고 A와 S가 있어요. A와 S가 있습니다. 자꾸 핸드폰에서 녹음한다고 말하니까 자꾸 핸드폰에서 그 인공지능이 저랑 대화하겠다고 자꾸 뜨는데 꺼놓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자, 앵글 스냅 토글과 스냅 토글은 단축키가 A와 S예요. 자, 스냅 토글이 S고 앵글 스냅 토글이 앵글이 들어갔기 때문에 A입니다. 그래서 S를 눌러서 스냅 토글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앵글을 눌러서 앵글 스냅 토글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셀렉트 앤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로테이트 툴을 눌렀더니 기즈모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요 빨간색 X축 빨간색이죠. X축이 빨간색이라고 그랬죠. 요 원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려주는 게 로테이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를 돌리고 싶으면
요걸 보시면 돼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축으로 된 막대기를 여기다 꽂은 다음에 그 막대기를 돌리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축에다가 수치를 넣게 되면 15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꼽아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눕죠. 자, 마찬가지로 탑뷰에서 봤을 때 얘를 돌리고 싶으면 어디에다가 수치를 넣으면 될까요? Z축에다가 넣고 돌리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Z축으로 막대기를 꼽은 다음에 Z축 방향에서 찔러 넣어서 얘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테이트 축은. 자, 로테이트도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복사가 돼요. 클론 옵션은 Move, Rotate, Scale이 다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ale Z축으로 늘리고 Y축으로 늘리고 요거는 뭐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Move, Rotate, Scale이 끝나는데 Select and Place 뭐 이런 것들이 또 더 있네요. 그쵸? 자, 요 Select and Place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뭐냐면 Select and Place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준모가 붙는 요 축 있죠. 요 축과 피벗 기준 점과 기준 축이죠. 기준모가 붙는 피벗은 기준모가 붙는 기준 점과 기준 축인데,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자 만약에 얘가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얘랑 딱 라인이 맞게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내가 얘를 로테이트를 시켰기 때문에 기준축이 이렇게 돌아가요. 무브를 할 때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축이 지금 피벗 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무브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부분이 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걸 눌러서 아까 로컬로 바꿔주면 이렇게 축을 바꿔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얘를 눌렀어요. 우클릭을 해보면 요게 떠요. 요게 뜹니다. 자 요걸 눌러서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가요. 얘가. 자 같이 이렇게 돌아가죠. 얘 가지고 로테이트 하는 거는 또 그냥 로테이트랑 뭐 지금 상황은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뭔가 다른 거를 선택을 해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차이점입니다. 근데 뭐 요게 새로 나온 기능인데 한 맥스 2010 정도부터 새로 나온 기능인데, 여기에서 로컬 뷰 요런 거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꿔서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별도로 그 정리해서 드릴게요. 따로 단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피벗 포인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냐면 내가 여러 개의 물체를 선택했을 때 피벗이 어디에 찍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 개를 선택을 하면 자, 얘 피벗은 여기 있고 얘 피벗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피벗이 두 개죠. 두 개면 이 기즈모가 가서 붙는 기준이 될 위치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피벗점과 이 피벗점의 그 두 오브젝트의 피벗점 사이에 센터에다가 얘를 피벗점을 찍어줘서 그걸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얘를 누르고 있어 보면 자, 요게 방금 전에 봤던 센터 피벗이에요. 유즈 셀렉션 센터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기즈모가 두 개의 피벗이 다 살아 있어서 기즈모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무브 할 때는 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로테이트 할 때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얘는 로테이트로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셀렉션 센터로 돼 있어요. 이 로테이트 기준모가 피벗점 두 개 사이에 가운데에 찍힌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use pivot point center. 피벗 포인트를 그대로 살려두겠다라는 얘기죠. 얘를 돌리면 그 피벗 위치에서 이 사각형은 제각각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요런 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대괄호에 연필이 하나 있고 크리에이트 셀렉션 셋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셀렉션 셋이라는 툴인데 요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를 놓고 작업을 할 때 겹쳐 있어요. 만약에 오브젝트들이 자, 이렇게 막 겹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특정한 몇 개만 나는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몇 개, 세 개의 주전자를 선택을 하겠죠. 살짝씩만 움직여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사실상 선택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막 이렇게 겹쳐 있으면 지금 뭐 이렇게 겹쳐 놨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겠다 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걸 선택해야 될 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저거 하나만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얘를 그대로 선택을 하려 그러면 겹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선택하기 힘들겠죠. 요럴 때 쓰는 게 이 크리에이트 셀렉션 셋이에요. 자, 요 대괄호에 연필이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셔서 클릭하시면 이런 게 뜨는데 여기서 크리에이트 뉴 셋을 누르면 자, 뉴 셋이라고 해서 이렇게 떴죠. 자, 여기다가 주전자 1 이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면 여기에 티팟 008 그러니까 지금 선택된 주전자가 여기 들어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자,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된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 메뉴를 활성화시키면 주전자 1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물체도 같이 선택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 세팅을 다음번에 또 선택해야 되고 선택할 일이 많은 것들을 몇 개의 세트로 묶어서 여기다가 미리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 주전자 1이라는 셀렉션 셋에다가 이 주전자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주전자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빼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누르면 되겠죠. 지우고 싶으면 요거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미리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뒷팟을 하나 꺼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미러와 얼라인을 해볼게요. 얼라인은 이따가 박스를 여러 개 놓고 한번 해볼게요. 미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여러분 캐드에서 많이 했을 텐데 맥스의 미러는 조금 더 복잡해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미러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미러에 대한 파라미터 창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면 캐드랑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죠. 자, 한번 봅시다. 미러 엑시스라는 게 있어요. 미러 엑시스는 뭐냐면 미러 할 때 쓸 수 있는 축이에요. 우리가 캐드를 할 때는 오브젝트를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러 할 때 중심축이 될 반대로 넘길 라인을 이렇게 그어줬었죠. 기준 라인을. 근데 맥스에서는 XY, Z축, XY축 이렇게 되겠죠. XY축은. YZ축은 뭐 요렇게 위쪽으로 사선이겠죠. 그러니까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요렇게 사선이겠죠. 뭐 요런 식으로 두 개씩 합쳐지는 거랑 X, Y, Z축밖에 없어요. 먼저 X축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X축을 중심으로 하면 얘가 요렇게 좌우로.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로테이트 할 때랑 조금 다르죠. 얘는. 그렇죠. X축이면은 얘를 X로 넘기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얘가 X로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 Y를 한번 눌러볼게요. Y는 지금 똑같죠. 왜냐면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자, 얘를 로테이트로 Z에 45도를 넣어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45mm구나. 로테이트로 45. Z 왜 안 돌아가지? 맞는데. Z에 45 넣어서, 뭐 때문인지 에러 났었네요. 또 45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미러를 한번 해보면 이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보이겠죠. X가 이 방향이지만 요 방향대로 결대로 이렇게 양쪽이 바뀌는 거예요. Y는 위아래, Y축이 요 방향입니다. 위아래로. Z는 이렇게 뒤집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클론 셀렉션 옵션이 여기 있는 거죠. 클론 안 할 건지, 아니면 카피를 해서 볼 건지, 아니면 인스턴트 카피를 할 건지, 인스턴스 카피를 할 건지, 두 개가 흉내를 내는. 요거는 옵션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미러는 요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박스에 요 모서리에다가, 예? 요 모서리에다가 정렬을 해줄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자, 요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무브 툴로 이거를 스냅 토글을 키시고 얘를 움직여줘요. 그때 여기서 요 원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주면 얘가 활성화된 채로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자,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인터페이스를 설명해 줄 때 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락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다른 게 선택되지 않게 하는 게 락이라 그랬죠. 프리즈는 그 물체가 선택이 되지 않게 하는 거고 락은 다른 물체가 선택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그 락의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예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자물쇠가 활성화가 됩니다. 요 아래쪽에.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자물쇠를 킨 다음에 자, 요거를 클릭을 한번 했기 때문에 X, Y, Z축 다 살아있죠. 요 모서리를 클릭 드래그해서 요 모서리에다 갖다 붙여주면 스냅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스냅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 3차원 스냅을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있죠. 얘를 누르고 있으면 우클릭이 아니라 누르고 있으면 2와 2.5와 3이 있어요. 자, 얘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3차원은 얘가 3차원으로 가서 이렇게 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2.5로 해가지고 얘를 한번 갖다 붙여 볼게요. 자, 지금 내가 보는 이 시야에서는 얘가 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돌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5는 이 스냅이 이렇게 붙은 게 지금 이 스냅이 여기 붙은 게 지금 요 모서리에서 딱 붙은 게 아니라 요 모서리에서 그 지금 보는 뷰포트의 내 시점, 그러니까 눈이 있는 위치에서 저기까지 요 스냅 포인트까지 선을 쭉 그어서 연장선을 쭉 그었을 때 Z축으로 0인 위치에 얘가 맺히는 거예요. 라인을 그려보면 확실히 압니다. 제가 한번 라인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5인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라인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세요? 자, 여기서 정확히 제가 따서 그렸죠. 2.5에서 2.5인 상태로 정확히 따서 그렸습니다. 얘를 따서 그리면 2.5인 이유는 얘가 스냅이 3차원으로는 가서 붙어요. 스냅이 3차원으로 가서 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리는 것, 오브젝트나 뭐 이런 것들은 Z축으로 0인 위치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랬기 때문에 얘를 2.5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자,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락 걸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시점에서 내 뷰포트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서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자, 2.5에서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2차원 뷰에서 맞추면은 정확하게 맞춰져요. 하지만 퍼스펙티브 뷰나 오소그래픽 같은 3차원 뷰에서는 얘는 정확하게 안 맞춰집니다. 3차원 뷰에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 3차원 스냅 도구를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왜 3차원과 2.5차원이 나눠져 있냐면 자, 2차원 스냅 도구를 쓰면 보시다시피 2차원 스냅 도구를 쓰면 Z축으로 높이 올라가 있는 거는 스냅이 안 잡혀요. Z축으로 0인 위치에 있는 애들만 잡힙니다. 2차원은 그런 거예요. 2차원은 스냅이 잡히는 것도 Z축으로 0인 위치에 있는 애들만 잡히는 거고 3차원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은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자, 2.5차원은 뭐냐면 스냅이 잡히는 거는 3차원으로 다 잡혀요. Z축으로 높이가 있는 것도 다 잡힙니다. 자, 그런데 그려지는 거는
Z축으로 0인 위치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도면을 놓고 도면을 따서 그릴 때는 요거를 씁니다. 왜냐하면 3차원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도면이고 그 도면 위에 벽체가 서 있어요. 높이가 있는 벽체가 서 있어요. 스냅이 벽체 위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3차원인 경우에. 자, 그런데 2.5차원인 경우에는 똑같이 그려도 라인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래쪽에 그려지겠죠. 이래서 정확하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3차원, 2.5차원, 2차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몇 차원으로 스냅을 키세요라고 계속 얘기는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스냅톡을 가지고 3차원으로 키세요, 2.5차원으로 키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저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차원 스냅톡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정렬을 해줄 수가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요 얼라인 기능입니다. 얼라인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자, 이런 선은 다 지울게요. 2차원 선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정렬을 해야 돼요. 얘를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뭐 센터를 맞추든지 센터끼리 다 맞춰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렬을 해줘야 될 때, 얘 한 개일 때는 내가 하겠지만 이게 100개라 그러면은 못 하겠죠. 그럴 때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정렬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라 그래요. 내가 먼저 선택한 거는 지금 정렬될 오브젝트고, 정렬의 기준이 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주면 처음에 이런 옵션이 떠요. 자, 보시면, 자, 얘를 저는 중심을 맞추려고 그랬었으니까 Y축으로만 정렬을 해주려고 그랬으니까 X축과 Z축은 꺼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라고 하면 얘의 센터끼리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미니멈 센터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 두 개를 여기에다가 얘를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얼라인 누르고 얘를 찍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X, Z축을 끄면 Y축으로만 얘가 움직이겠죠. 그 상태에서 자, 피벗 포인트를 기준으로 얘가 지금 돼 있는데, 큐어런트 오브젝트와 타겟 오브젝트가 있는데, 타겟 오브젝트를 센터로 잡고, 자, 얘를 미니멈으로 잡으면, 자, 여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센터에 정렬이 되는 거죠. 자, 이 미니멈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Y축이 있을 때, X, Y축이 있을 때, 지금 이 박스에서 좌표로 따졌을 때 이 점과 이 점은 Y축상에 이 점이 훨씬 큰 숫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작은 숫자를 가지겠죠. 왜냐면 Y축, X축, Y축이 있으면 이쪽은 플러스 X도,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는 미니멈이 요 라인이고, Y축에 대해서는 Y축이 이렇게 있으면 Y축은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미니멈이 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센터에 요 미니멈 라인이 맞춰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좌표계상 미니멈을 말하는 거예요. 좌표계의 숫자. 자, 그러면 센터끼리 정렬을 시키려면 큐어런트 오브젝트, 이 정렬이 되는 대상 오브젝트가 센터가 되면 맞춰지겠죠. 자, 맥시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맥시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Y축상으로 여기가 좌표가 더 크죠. 이 박스 안에서 이쪽이 좌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얘 센터에 대해서 여기 맥시멈 라인이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끝나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몇 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